제가 이런 유튜브 전문이죠.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 사진 찍고 이랬던데요. 가세연, 김세희 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가 너무 잘 사는 거 뽐내지 않고 뭐니 해도 뭐니 돈이죠.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독자 1000만 명이 넘으시는 1000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넘사벽인데요. 먹방 유튜버 찌양 사건이 논란이고 화제죠. 기사가 도배가 됐던데요. 사실 저는 이번 사건 통해서 찌양을 알게 돼서요. 찌양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일본의 고바야시가 있죠. 영상 보이십니까? 무려 불곰하고 소세지 먹기 대결을 한 대식가인데요. 찌양님도 이렇게 호리호리한 체형과는 다르게 엄청난 대식가죠. 그걸 어떻게 다 먹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 거의 1위라고 하시고,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은 세계 먹방 콘테스트나 이제 많이 먹는 걸로 한번 대결을 해봐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찌양님이 이번 화제가 된 이제 시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원년 멤버들 다 한 분은 자살하시고 한 분은 뭐 깜방 갔다 오셨나요? 그리고 김세희 전 MBC 기자 혼자 남아서 하시던데, 그분이 7월 10일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들 이 연합이 찌양님에게 이제 돈을 뜯어냈다 이러면서 녹취를 공개해버립니다. 이 녹취가 나와서 논란이 막 커지니까 찌양님이 7월 11일 새벽 1시 본인 라이브를 키죠. 본인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기 전에 만난 남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돌변해서 폭행당하고 협박당하고 수년간 학대를 당해왔다. 그 불법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끌려다니게 됐는데, 전 남친의 강요로 소위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일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유흥업소 이후에는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방을 시작했는데 먹방이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 남친이 자신이 소속사를 차리고 엄청 불리한 계약이죠. 이제 먹고 뭐 하는 건 다 크리에이터인 찌양이 하는 건데,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 대표라고 해서 70%를 가져가고 찌양은 30% 가져가라. 근데 그 30%도 제대로 안 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찌양의 표현에 따르면 거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방을 하다가 남친을 고소했는데 남친이 자살했죠. 그래서 사건이 공소권 없이는 종결됐다. 근데 그 와중에 사이버 레카들한테 협박도 당해서 돈도 뭐 뜯겼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충격적입니다. 찌양은 원래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밝고 명랑한 분위기의 먹방인데 이렇게 좀 어둡고 범죄적 얘기 나오니까. 근데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 줄여서 가세연이 공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론화돼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사 정리 보시고, 저는 변호사죠. 특별히 제가 이런 유튜브 전문이죠. 사이버 레카들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으로 영상을 내려본 경험이 많이 있고, 방송도 제가 내렸었죠. 참고하시는 걸 링크 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적 쟁점, 그리고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서 제 생각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세연이 폭로한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또는 돈을 받았다는 레카 연합이 나옵니다. 레카가 뭡니까? 견인차죠. 레커차. 보통 무전기 같은 걸 켜놨다가 뭐 사고 났다 경찰 무전을 듣고 경찰보다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야 돈 받고 이제 견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사건 사고가 난 곳, 남들이 안 좋은 거, 폭로전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가가지고 이슈를 끌어오는 거죠. 어그로 유튜버, 레카 유튜버 이러는데 본인들끼리 희화하면서 레카 연합이라고 했겠죠. 소속으로는 100만 구독자가 넘게 있는 카라큘라, 정국진, 구제혁, 그리고 크로코다일, 신남성연대, 황철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로코다일은 남자 훈련소인가요? 뭐 그리고 좀 남성적이고, 그래서 저도 가끔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 전문이다 보니까 많은 레카 유튜버들 내려봤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구제혁 씨도 말이 안 통하거나 상식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렸는데 그때 뭐 돈 요구하신 적도 없었고, 근데 이번 사태가 이렇게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세연이 이제 녹취를 공개해버렸죠. 들어보면 이 구제혁 씨가 이걸로 GV80을 구매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아니라 예전 사태 비슷한 거에서요. 찌양이 예전에 일했던 업소 여자들한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것 같다. 찌양이 우리를 고소해도 벌금 몇백만 원이다. 이거는 2억 원 현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불리한 얘기들이죠. 이거를 정국진 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주작감 변사라고 하는데요. 구제혁은 레카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법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막 끈끈하게 연결돼가지고 뭔가를 모의하고 공모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철순 씨랑 술 먹다가 뭐 1억 원 각서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뭐 저격하면은 배신이니까 1억 원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으쌰하면서 사진 찍고 이랬던데요. 술 먹고 이제 객기에서 한 걸로 보이고, 각자 도생이죠. 각자 별도 개인 사업자니까요. 그래서 각자 이제 어그로 끌고 각자 레카를 하는 건데, 또 거기서도 형 동생이 있고 사람 있는 조직에서 다 그렇잖아요.
뭔가 조언 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카라큘라에게 구재혁 씨가 조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라큘라 씨는 협박해서 돈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 올린 걸 들어보면 엿바꿔 먹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구재혁 씨가 물어봤다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카라큘라 씨는 이제 찌양을 황금알로 나는 거위에 비유하죠. 구독자가 1000만이 넘습니다. 카라큘라님 구독자도 대단하죠. 100만이 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1000만 구독자에게는 비빌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민주주의를 속된 말로 쪽수라고 하는데 수가 많은 걸 이길 수 없죠. 중과부적.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유튜버 황금알로 나는 거위, 유튜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익성이 큰 건데 어그로 유튜버, 레카 유튜버들이 막 건드리고 뭐 이랬다가는 계정이 폭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리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자정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조언 같아요. 다만 좀 불리한 얘기도 나오죠. 뭐 10억 원 받으면 채널 날라가도 뭐 받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네가 잘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형으로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10억 원은 현실성이 있어서 제시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야 그렇게 못 받는데 엄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구재혁 씨도 처음에는 제보만 들으면은 사실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들려요. 저도 언론사에 있어봤지만 지금 언론들도 하는 행태입니다. 소위 제보자들의 제보를 받고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되게 나쁜 악한 걸로 그려놓고 마지막에 변명기회 한 번 주고 악마의 편집에서 올리죠. 제가 그런 방송들도 여러 차례 방송 검증 해봤는데요. 찌양이 업소에 다녔던 업소녀다, 뭐 학폭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와 이렇게 구독자 많고 이런 데면은 뭔가 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제보한 여성인가요? 뭐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도 그렇고 뭐 업소에 있었던 여자들도 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남들이 하는 걸 봐서 이게 좀 무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속사 실무자랑 얘기를 들어보고서는 찌양도 협박방에서 이렇게 한 거구나, 내가 차마 몇억 얘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찌양 측 소속사에서 이거 좀 관리를 해주면서 레카연합분들하고 친하니까 좀 뭐 동태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못하게 좀 설득해주세요. 소위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차원에서 5,500만 원을 줬냐, 아니면 구재혁 씨가 먼저 요청을 해서 5,500만 원 주면은 내가 안 올리고 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냐, 이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 공간은 결정될 걸로 보여요. 어쨌든 5,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까지 끊었다고 해요. 항목은 보호비 이렇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끊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국진한테 3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 부분 문제 되는데 그거는 뭐 둘이서 알아서 정산한 문제니까 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재혁 씨가 자신한테 불리한 것도 다 녹음이 돼 있던데 아마 뭐 자동 녹음 기능 설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통화 녹음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유출이 되거나 잘못돼 버리면은 본인 사생활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찌양 못 믿겠어. 이거 괜히 먹었다가 체할까봐.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벌써 공갈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하다가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양 쪽에서 돈을 받았던 사람, 나중에 통해서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 공갈죄 보이십니까? 형법 제350조 공갈죄입니다.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가 직접 안 받아도 제3자한테 받게 한 경우 그때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자, 공갈죄 하려면 공갈이 있어야겠죠. 공갈이 뭡니까? 해악을 고지, 협박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해주면은 이거 올린다, 뭐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버린다, 죽인다, 돈을 끊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이 실제 돈을 받았냐 안 받느냐는 기수 미수만 나누는 것이지 공갈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뭔 말이냐? 공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형은 조금 간결히 되겠죠. 기수, 돈을 받았으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갈이죠. 협박의 고지가 직접적으로 있었냐. 공갈죄는 여타 명예훼손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죠. 그 말은 뭐냐?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했죠. 누군가 공갈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최순호 부장검사님인데요. 여기로 배정이 됐네요. 그리고 수사하겠다는 것이 또 기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속하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가 고발한 거를 이렇게 받아서 바로 배정하고 바로 수사 시작한다고 하네요. 일반인들 고소하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배정되는데 시간 걸리고 또 배정돼서 연락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큼 1000만 유튜브 유력이 대단한 거죠. 국민적 관심사, 여론이 움직였을 때는 수사경이 이렇게 빨리 합니다.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을 일로 두는 것이죠. 공갈죄에 대해서 약간의 팁만 드리면 저는 구재혁 씨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양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나서는 폭로하겠다 그렇게 협박한 걸 보이진 않는데요. 공갈죄는 예비 음모가 없습니다. 그건 미니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어떻게 해보자 예비 음모, 이거는 재산범죄가 없습니다. 살인은 예비 음모로 처벌되는데요. 공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사자들끼리만 얘기하는 걸로는 처벌이 힘드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사가 개시됐다고 하니까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잘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사이버 레카들 공갈죄에 대해서 법리까지 다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거를 공론화한 가세현, 김세희 기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세현 찌양의 동의 없이 이 사건을 공론화했고요. 또 레카 유튜버들의 음성을 음성 필터 없죠. 그냥 바로 공개했습니다. 찌양은 원래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도 당한 것이고 공론화 안 했던 것이겠죠. 근데 가세현의 공개로 이 사실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적시라도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명예가 훼손인가 아닌가 이런 건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고소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가세현의 김세희 전 기자죠. 그렇지만 기자인 걸 강조하는데요. 본인이 올렸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버 레카들의 사적 제재 또는 공갈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이걸 통해서 찌양님도 더 이상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공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죠. 그리고 본인들이 공론화가 싫다고 하니까 또 고소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공론화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레카들은 본인들의 음성을 다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음성권 침해로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음성권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좀 숙이고 있어야 될 때니까 고소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역풍 부는 이런 일은 전략적으로 안 하겠죠. 자, 김세희 씨는 자신의 가세현에서 나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인데 이런 쩌리 레카 유튜버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서 뭐 2차 영상도 올리고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정치인의 성 스캔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치인 성 스캔들이 궁금하네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 관련된 걸 하는 것이 일반인 국민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겠죠. 뒤에 이제 사적 제재 얘기를 하면서 샤덴 프로이데 얘기를 할 텐데 샤덴 프로이데 남이 안 되는 걸 보고서 쾌락을 느끼는 심리인데요. 샤덴 프로이데에 기대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론 얘기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제 카라큘라님 편입니다. 사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큘라님이 했던 순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압구정 롤트로이스 사건, 고 이성균 배우죠. 협박녀 사건, 전세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도주했던 전세 사기 부부 사건, 자칫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켰고 보시는 분들에게 통쾌감도 드렸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이듯이 이런 사적 제재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수사는 수사기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하죠. 재판도 사법부에서 전문적인 법관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게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위 정의실현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조회수나 구독자 늘고 알고리즘 뜨고 이건 외면하기 힘들죠. 좀 더 자극적으로 되고 가해자라는 사람을 악마화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방송을 안 하는 대가, 영상을 안 올리는 대가 이런 것들이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사적 제재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사적 제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적으로 복수하고 사적으로 처벌하고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증거를 가려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훼손된 명예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사실 인격적 살인행위라고도 하는데요. 잘못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번 찌양 사태도 남자친구에게 협박과 강요로 됐던 일이었는데 그런 거 없이 폭로됐다면 아마 찌양 채널도 날아갈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독일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샤덴 프로이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독일어인데요. 남의 불행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어두운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쌤통이다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인 감정은 질투입니다. 이번에 카라큘라님에 대해서 서초동에 30억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샤덴 프로이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얘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가 잘못해서 올린 거 아니야? 날아가봐라 이런 해명 영상 올렸던데요. 본인이 예전 집 팔고 그런 해명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 유고 받아 샀다. 정당하게 샀다는 거죠. 저는 본인이 정당하게 벌어서 비싼 집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러려고 돈 많이 버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경매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매 물건이 왜 나오냐? 소위 누군가가 망해서 나온 거다. 삐짠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망해서 나온 그 경매 물건 사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벗는데 누군가의 불행으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비싼 외제차는 안 타겠다. 그래서 그분 소형 국산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지혜죠. 옛날 때 경주 최부잣집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밀란이 일어났을 때나 보통 지주들이 착취들을 엄청 심하게 하니까 그때 농노들이 해서 죽창으로 찌르고 죽이죠. 근데 그 경주 최씨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6.25 때
주변 사람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이랬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있었을 때 창고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이 없게 했다. 원한을 만들지 않고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를 하고 자기가 너무 잘 사는 걸 뽐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카라큘라님이 SNS에 본인 집 산 거를 자랑하고 올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솔직히 배 아플 수도 있죠. 변호사인 저도 몇십억 해가지고 집 사는 게 이제 10년차 변호사인데도 이혼한데 남들 잘나는 거 보면 끌어내리고 싶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버 랩카님들도 명심하십시오. 본인들이 이때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음성을 올리고 영상 얼굴을 올리고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까는 영상들을 해서 돈도 버시고 조회수도 올리시고 구독자도 늘렸잖아요. 반대로 본인들이 당했을 때 그 기분을 이해를 합니다. 의뢰인들을 많이 뵙고 했으니까 피가 마르는 심정일 거예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저는 카라큘라님이 날아가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셔서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어느 정도 선이란 게 있구나.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교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이버 레카들이 폭로하고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카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올리는 영상들,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인데요. 레카들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이 되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머니 해도 머니, 돈이죠.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회수는 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제 거 보고서 10만 뷰 넘었다고 친구들이 한턱 쏴라 막 이러는데 사실 10만 뷰 나오면 10만 원 나올까요? 1뷰에 1원도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터지면 알고리즘에서 내 채널이 터지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광고가 붙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애견 유튜버면 개사료, 고양이 사료 광고가 붙겠죠? 장난감 유튜버들 장난감 광고 붙을 겁니다. 자기 채널에 맞는 걸로. 그리고 구독자가 많으면 그럼 관련 없는 것도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TV 광고 안 하고 다 유튜브 광고들,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광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영상이 소위 말하는 떡상할 것 같다. 그러면 나중에 처벌 받으더라도 그 변호사 선임료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내기로 하고 일단 돈을 빨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고소당해도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위법행위로 받는 돈을 몰수해 가거나 이런 게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영상으로 수익을 얻으면 그 부분을 다 몰수를 하는 제도를 확실하게 도입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고, 우리 푸바오인가요? 팬더 있잖아요. 귀여운 애들. 호랑이 이런 애들 되게 귀여운 영상도 있고, 동물들하고 막 이렇게 안고 허그하고, 힐링 영상도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만 있으면 소프트한가요? 그럼 이제 UFC나 이런 싸우고 이런 격투를 보세요. 이렇게 누구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침해하면서 이런 영상들에 우리가 막 열광을 하고 조회수를 올려주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유튜브 자체로 수익을 막아버리던가, 아니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에서 막히게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